저는 지금 강남역에서 M버스를 타고 오토허브로 가고 있습니다. 2층 버스가 신기해서 2층에 올라갔는데 신기하긴 했지만 그리 편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요즘에는 USB 포트도 있는 게 신기하네요. 브랜드는 반이고 무려 3점씩 벨트입니다. 2층의 자리는 이렇게 많은데 생각보다 장점은 모르겠고요. 이렇게 계단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1층에는 생각보다 좌석이 적습니다. 제일 앞자리는 모니터가 있고 전방 시야 확보가 됩니다. 용인까지 2,800원인데요. 30km니까 520D로 경유 1.5리터 필요하고 경유 1,600원 기준으로 2,400원이고 520D의 경제성이 상당합니다. 여기는 용인 오토 허브 근처에 있는 정류장입니다. 이제부터 걸어가시면 돼요. 가다 보니 신차 전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건지 전시장을 왜 이렇게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울까요? 저 멀리 오토 허브가 보입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도 역시 좀 부담스럽긴 하고요. 옛날에 장안평에 안 좋은 기억은 있었는데 조금 일찍 와서 그런지 아무도 관심 없고 그냥 사무실 갔습니다. 딜러분이 조금 늦으신다고 차를 먼저 보고 있으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14년식으로 10년이나 됐지만 1인 소유라서 그런지 실내는 거의 사용감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닭다리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트렁크 열어봤는데 뭐 깨끗하고요. 침수차라고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쇠로 시동 거는 방식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옵션은 수동 변속기. 전동 미러도 아니지만 뭐 이것도 상관은 없고요. 돈 내고라도 달고 싶은 매뉴얼 에어컨 최고입니다. 양측 팬더와 본네트 교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휠하우스 쪽에 특별한 작업 흔적이 있는지 보았고요. 위에서 보이는 저명한 누유 흔적이 있는지 정도 보았습니다. 오일팬에 약간의 누유 흔적이 보이는 듯 했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수준은 전혀 아니라서 이미 10년 된 차라 대세의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터리는 참 교환하기 쉬운 위치이고 크기도 귀엽네요. 타이어는 14년식인데 출고 타이어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1인 소유 1.4 MPI 프라이드입니다. 차가 한 대라면 이 차를 선택했을 텐데 세컨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 차를 선택하지 않고 저는 경차를 선택했습니다. 명의 변경이 아예 없었고 이제 뭐 10년 됐고 이러니까 이제 뭐 아주 조그만 누유나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관심이 없는 정도거든요. 뭐 있어도 뭐 상관없다 이런 정도고 뭐 성능장도 깨끗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한 게 이제 저 프라이드랑까지는 고민을 했어요. 쟤도 히스토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당연히 완전 무사고나 1인 신조 이런 거를 조금 견적을 세게 써요. 약간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보러 오셔서 어느 정도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가격적으로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맞춰드리려고는 하기는 합니다. 특이한 차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올드카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유독 또 수동차도 많이. 네, 수동차도 많이 갖다 놓고 뭐 다 보시니까. 수동차가 꽤 많잖아요. 지금 요것도 수동차고, 요거 아베오입니다. 또 있고, 저 뒤에 스파크. 요 스파크도고요. 저 뒤에 카렌스도 제가 봤거든요, 메모를. 맞아요. 저것도 봤고. 그다음에 요거 프라이드. 그다음에 아베오. 요거 소나타도 수동이에요. 봤어요. 그런 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차 많이 그래서 보고요. 특별히 뭐 수동차를 이렇게 자꾸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조금 약간 젊은 분들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긴 하고요.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성능 점검 기록부가 이제 댓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 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느끼지만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판금이냐 뭐 도색이냐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뭐 안 찍혀도 상관없는데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다 먹은 차를 안 먹은 차로 표시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근데 그거는 진짜 저희가 차를 한 대 가져갈 때마다 성능장 3만 원을 내요. 내 차마다 3만 원을 받고 저도 다 내는 거거든요. 그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성능이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모르겠어요. 작정하고 하려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진짜 FM대로 해서 와서 이쪽에 이제 현대기아 인증중고차가 들어와 있어요. 저희 오토 허브에. 근데 이제 기아 서티파이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보셨어요, 계속? 제가 사실 이제 수동차를 사겠다고 맘먹은 한 10년 넘어가지고 봤어요. 진짜로 이제 사야겠다고 작심하고서는 이제 한 달 동안 보다가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경차라서 취등록세가 없는 게 개꿀이고요. 매도비는 당연히 있고요. 요즘에는 성능 책임 보험이 의무로 생겼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전혀 부담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면허가 대형 면허 있지, 트레일러 면허 있지, 그 오토바이 소형 면허 있지, 레커 면허 있지. 그러니까 면허가 다 있고
사실 매뉴얼 기어, 수동 기어 면허도 그러니까 결국 있는 거죠. 있는데 면허는 있는데 실제로 수동 차량 운전 경험이 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동차를 되게 늘 운전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수동차 운전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렌트카를 빌리면 유럽 쪽은 이제 소형차들이 거의 다 유럽은 소형차들 렌트가 거의 다 매뉴얼 기어니까 렌트카를 너무 경험하고 싶어서 독일까지 가곤 했습니다. 부드럽게 출발하고 싶었는데 나는 또 통행권을 해야 돼. 이게 하이패스가 없어가지고 하이패스 사야 되나? 다행히 차가 창문은 오토야. 이 창문까지 수동이면 좀 답이 없긴 한데.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난 그동안 오토 윈도우가 왜 필요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수동 기어 차는 오토 윈도우가 필요하네. 이게 너무 바쁘네. 그쵸?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딱 당겨놓으면 창문이 쭉 올라가는 걸 이제 오토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되게 막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랬더니 이게 톨게이트 표 끊고 출발할 때는 조금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 뭐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데.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